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저희가 지금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고객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저희 글로벌 사례,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빅데이터의 정의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돌아와서 가장 큰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연히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저희가 RDBMS라고 하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존부터 있었던 기술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낸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의 양들은 폭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제 환경 자체가 변화한 부분도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렇게 문서공유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USB 메모리를 사러 가지는 않는데, 최근에 USB 메모리가 한 4기가가 8,000원 쪽 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8기가 정도가 한 만원대 초반이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데이터 축적에 대한, 그리고 방식 사용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경제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결국 새로운 이런 결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결과는 어디 있을까? 새로운 의문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 이렇게 제한했던 부분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소스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죠. 센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저희는 규정 짓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장표를 봤는데, 결국 빅데이터는 사이즈적인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의 속도 부분이 있고요.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얼마큼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벤더들의 어떤 마케팅 캠페인적인 빅데이터가 아니라 좀 본질적으로 빅데이터를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의 정의는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프로세싱 부분하고 데이터의 어떤 규모, 그리고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팅 환경 요구.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인메모리 얘기 많이 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캐싱 서비스 써서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푸는 빅데이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도만 하면은 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데서는 스토리지, 대용량 스토리지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빅데이터의 정의라고 보여지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꼭 대표적으로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재 좀 내부적인 IT 관계자들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성은 당연히 지금 저희가 도전받고 있는 부분은 이 속도 부분하고 그다음 볼륨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성이나 변수들. 특히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데이터 양은 적어져야 되는데 데이터 양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속도는 점점 빨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는 무조건 배치로 해야 됩니다. 이건 실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이제는 거의 다 실시간성, 그리고 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배려 없이 되게 빠른 속도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는 단순히 빅이라는 의미가 사이즈뿐만 아니라 속도,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어떤 통계적인, 그리고 어떤 트렌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기가바이트 단위의 일반적인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로 다 처리가 돼요. 심지어 엑셀로도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요건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찾아뵈서 보면 엑셀로 끝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그걸 빅데이터로 포장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RDBMS나 엑셀 같이 데이터 관리 쪽에서 끝을 낼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큐브 같은 걸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당연히 DW 프로젝트가 되고요. 근데 그 이상일 경우가 요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내에 빅데이터가 있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그만큼 단순성으로 축적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위터가 몇 개의 기능으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보통 트위터의 기능을 딱
뭐 얘기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 리트윗도 있고 팔로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딱 6개의 기능밖에 없어요. 걔는 RDBMS가 필요 없죠. 단순 스토리지, 태블 방식으로 그냥 축적해놨다가 그냥 뿌려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축적되는 텍스트와 뭐 링크 정보나 다양한 정보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은 그런 방식의 차이를 데이터 사이즈와 패턴에서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데이터 사이즈도 아니고 데이터 속도도 아니고 데이터 규모도 아닐 수 있어요. 결국 데이터의 패턴과 본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빅데이터가 당연히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신규 채널도 있고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도 심화되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되게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죠. 타겟 마케팅, 뭐 추천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되게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뚱딴지 같이 갑자기 막 소셜 네트워크가 나와서 기업 평판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에 의한 어떤 고객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화가 되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검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제 전제사항을 좀 얘기 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신기술은 아니다. 저희도 하드볼 채택하고 적용해서 지금 애저에도 올라가 있고 이제 윈도우 서버 버전도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결국 그런 기술들은 기존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제조업하고 최적화시켜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그런 처리가 병렬, 분산, 그리고 대용량 처리가 요구가 된다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컴퓨팅 환경, 그리고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다 매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빅데이터의 대전제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비디오나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패턴화해서 어떻게 머신러닝화 체계해가지고 분석할 거냐. 그리고 문제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전 예측. 그래서 그걸 아예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BI 리포트 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실제 시스템에 반영이 되거나 사용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디바이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체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컨텍스트 어웨어라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가트너에서 정의한 대로인데 빅데이터의 종류가 뭐 기본적인 아까 말씀 그 큰 데이터도 있지만 링크드된 연계된 데이터도 있고 소셜 데이터 그리고 아까 오픈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공공에서 일단 데이터 오픈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쉐어드 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결합이 되고 군집이 되면서 빅데이터화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를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분석된 값을 단순히 분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변화 관리를 하면서 통합 처리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키텍처는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하는 데이터 관리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로세싱,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존 체계, BI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엮이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많은 전략이 수정이 됐죠. 하둡이라는 오픈소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야후에 그 하둡 자회사가 호튼웍스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코끼리 3마리 그려져 있는 회사인데 빅데이터를 하면은 그 회사에 저희가 지분 관계가 있고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고 야후의 빅데이터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하둡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BI나 저희가 갖고 있는 DW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셀프 서비스 BI 서비스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연동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빅데이터를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에서는 하둡 개발자를 뽑고 하둡 인프라에 대한 고민부터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패턴이나 알고리즘 설계 이런 고민을 안 하셨다가 IT적으로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저희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은 하도 개발자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도 개발자를 역량으로 갖고 가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트렌드는 이런 기술들이 다 패키지화되고 빌트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윈도우 기반의 하둡이나 SQL과의 연동, 셀프 서비스 BI,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버전, 온프레미스 버전이나 저희 클라우드 애저 버전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빅데이터 솔루션이 결합이 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NoSQL 쪽 커뮤니티에 대대적인 투자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회사 중에서 뭐 구글도 잘하고 아마존도 잘하지만 하둡을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이 했던 회사는 야후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호튼웍스라는 회사와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둡에 대한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면 뭐 기술적인 얘기는 오늘 좀 시간이 제한돼서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데이터 사이즈 부분은 당연히 뭐 규모상으로 당연히 있겠죠. RDBMS랑 하둡이 갖고 있는 멤버리스는. 근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뭐 인테그리티나 뭐 리니어,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확장을 하고 막 규모가 증가될 때 여기는 비선형,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막 폭증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자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에러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알고 보면 뭐 템프로그가 뭐 풀 찼다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많은데 실제 여기는 상당히 리니어로 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BA 규모 수가 이제 틀려진다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즈에 비례했을 때 이거 보시면 뭐 데이터베이스 한 40개 정도 규모는 한 명이 관리하는데 여기 3,000개를 한 명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볼륨에 대한 커버리지가 되게 자동화되고 단순화돼서 DBA의 역량이 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아까 그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얘기도 했지만 BI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역할들이 되게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지금 현재 국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역할상에서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은 통합이나 스토리지 역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실제 그걸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져서 팀이 되고 하나의 큰 조직이 돼서 지금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데이터 하단 부분에 그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그것을 변환하고 클린징하고 실제로 이제 퀄리티, 품질 관리까지 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가느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그것을 클라우드와 내부에 연계돼 가지고 데이터 인터페이스까지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의 전략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은 여기 보시면 하드 윈도우 애저,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 결국 이건 하나의 컴포넌트에 불과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해서 기존의 PDW나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BI 서비스하고 최적화시켜서 연동해서 쓰게끔 하느냐. 막말로 엑셀하고 연동하는 모듈 하드 쪽에서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다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드라이버를 제공하게 되면 빅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엑셀에서 내려받아서 분석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에 대한 고민을 기술적인 고민보다는 실제로 활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 관리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또 저희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의 빅데이터 솔루션의 핵심은 좀 나중에도 계속 뭐 얘기 나오겠지만 BI 쪽하고의 연계,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윈도우 환경, 대부분 하둡 얘기하면 이제 오픈소스 리눅스 얘기 하는데 저희 가상화에서 리눅스도 제공이 되고 우분투나 뭐 센토스도 다 제공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고, 심지어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누가 하둡을 개런티 할 거냐. 그래서 오픈스택 진영이나 클라우드 스택, 그리고 클라우데라 뭐 이런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런칭을 하고 상용하는데 결국 돈을 내요.
그 오픈소스의 의미가 더 이상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소스 자체에 대한 그 오픈 여부지 그게 이제 프리웨어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부분을 개런티하고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SQL 서버나 이런 모든 부분을 쉽고 빠르게 통합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솔루션 얘기는 제가 좀 잠시 줬고 사례와 모델 얘기로 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밑에 있는 플랫폼 IT적인 부분을 고민했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회사에서 딱 보니까 우리 회사가 빅데이터가 있나? 정말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딱 들어가서 보면 제일 메인 위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게 RDBMS로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 체계로 해서 가져갈 거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빅데이터를 하시는 IT 분들한테는 이제 IT 분들은 더 이상 개발 쪽만 영역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데이터 담당자들도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저희도 지금 뭐 빙 검색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야머도 인수했고 이전에 스카이프도 인수했지만 그런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이 방금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관리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또 얘기 드릴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빅데이터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꼭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활용 시나리오는 요즘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객의 행동 분석이라든지 추천 엔진, 뭐 잘 아시는 자기가 딱 접속했을 때 자기 친구들이나 저와 유사한 사람들의 고객 패턴을 분석한 이런 것들, 그리고 리스크, 인과관계 분석, 마케팅 효율성, 뭐 부정적발,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더스트리에 관계없이 빅데이터는 요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 포털 업체로 국한된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 인더스트리에 관계없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야, 뭐 금융 분야, 뭐 전자상거래, IT, 그리고 뭐 정보를 생산하느냐, 정보를 가공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될 때 이게 빅데이터 비즈니스 아닌지도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었던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게 빅데이터일 줄을 몰랐을 수 있어요. 가입자가 그렇게 폭증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조심스러운 서비스 유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던 게 요즘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결국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까 전략이나 어프로치를 얘기 드렸지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고객들하고 만나서 겪어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고객 정보는 CRM 팀만 해요. 그 뭐 상권 정보나 일반 시장 정보는 또 다른 팀이에요. 그리고 거래 정보는 거래 시스템마다 또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팀이 아예 본부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 다 하려고 그랬더니 큰 하나의 팀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면 전사적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고요. 이미 그렇게 구성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에 그동안 서로 연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확대되고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할 때도 데이터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범위의 확대, 그리고 회사 내의 모든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인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고객 쪽만, 그리고 뭐 상권 쪽만이 아니라 구매 행태에 따라서 다 매핑이 돼서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사례로 최근에는 신용카드 거래 부분인데 아까 그래서 뭐 부정카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신용카드 거래상의 어떤 패턴 분석, 그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느 쪽으로 소비되는 분석,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하는 패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글로벌 사례로 뭐 비자 카드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쪽, 그래서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데이터가 이제 업체 간에 그리고 공공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되도록 법제화가 돼가고 있는데 중앙에 그런 헬스케어 정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이미 글로벌은 헬스케어 쪽은 오픈화돼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키텍처 얘기를 뭐 잠깐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뭐 웹서버라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실제로 뭐 DW나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는 그런 온프레미스 기존에 갖고 계시는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랑요. 실제로 애저 저희가 이것도 너무 좀 서버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애저상에서 HDFS를 구성을 한 저희가 이제 하둡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노드 세팅이랑 이런 서비스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SQL 애저에 그 클라우드형 RDBMS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 연동해가지고 실제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MLB 앱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부분이 더 추가돼서 실제로 SQL 애저하고 실제로 갖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하고 연동도 되고요.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형태로 아키텍처의 다양성을 저희가 제공하도록 계속 리빌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개 기업에는 벌써 이런 부분들을 POC를 하거나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얼타임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스트림 인사이트. 그래서 실제 그 흘러가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저하고 연동도 되고 실제로 뭐 갖고 계신 온프레미스 쪽하고도 연동되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사례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후의 그 27TB라고 하는 데이터 큐브가 지금 현재 SK 2.8 R2로 되어 있고요. 그 밑단에 당연히 하둡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에 있는 데이터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빅데이터를 얘기하러 가면 MS SQL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오라클과의 안정성 비교. 근데 그게 제가 한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더 이상 그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저희가 유닉스하고 윈도우 비교를 하자면 유닉스는 이제 단종돼가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뭐 잘 아시는 CPU라든지 X86 계열의 어떤 그런 기술 로드맵만 보더라도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조 하이테크 쪽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뭐 맥킨지에서 조사한 거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밸류체인상, 즉 매니팩처링 밸류체인상에서 빅데이터 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런 고객들하고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당연히 SCM 쪽이나 실제로 MES 쪽이나 PLM 쪽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소셜 CRM이나 디지털 마케팅이라 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 이쪽으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SCM 상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거래선, 서드파티, CTL 뭐 이런 쪽하고 다 연동돼서 모든 데이터를 모으는 거. 이전에는 관리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엔드투엔드 그쪽까지 비지빌리티를 하지 않았어요. 물류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이제 실시간 체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게더링해서 SCM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한다는 거죠. 인터널한 SCM이 아니라 이제 확대되는 SCM이죠. 근데 그 부분을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나 RDBMS로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의 기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매니팩처링 상에서 뭐 어떤 제조 과정상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로그 데이터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품질 분석이나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량 이런 거 처리할 때 사후였는데 이제는 사전과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먼저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셜 CRM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피드백을 CRM에 바로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CRM 펑션 단위로 넣게 되는데 문제는 분석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강도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빅데이터를 접근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텔레메틱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산업 저희도 이제 그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갖고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들의 어떤 그런 규모나 어떤 대상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차종에 텔레메틱스가 이제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모든 기록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나 뭐 자동차 관련된 그 파트너들한테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이제 VRM이라고 그래서 Vehicle Relation Management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빅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은요,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결국은 개인의 어떤 고객 형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 들어와서 내가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행에 가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패턴을 한다는 거죠.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호텔 사례로 이런 사례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 호텔에 그 욕실 가서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그 칫솔을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대표적인 호텔이 M 호텔입니다. 메리엇이죠. 뭐 유태인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얘기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냥 관리하지 않고 무시했던 데이터들이에요. 고객이 뭐 이런 거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 분석까지도 다 데이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바운드 채널, 그러니까 즉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한 응대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채널화해서 분석할 거냐. 그래서 저희 뭐 네이션 와이드라는 금융회사 쪽에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쪽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 많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이제 통합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 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이 UBS 쪽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 사태하기 하루 전날 자본 잠식이라는 걸 알았대죠. 그래서 그날 갑자기 회장님까지 정말 모든 회의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시뮬레이션 한 사람이 팀이 있었대요. 근데 그 팀장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그 과제를 주고 갔는데 그 과제가 그때 끝난 거예요. 딱 봤더니 리먼 브로더스는 자본 잠식 상태에 이미 도달했고 이미 2배 이상의 부채가 돼서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 상태가 온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두 달간의 그런 리스크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정도로 더뎌야 되냐는 거죠. 기업의 어떤 체질 부분들을 관리할 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 빅데이터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저희가 이제 UBS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글로벌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뭐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릴 것은 결국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데이터에 대한 규모와 기술에 대한 고민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본질, 데이터에 대한 패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뽑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군집화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나리오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솔루션 패키지를 하드를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다 패키지화해서 리빌딩 해가지고 빌트인 돼서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연동해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엑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 BI 서비스 쓰고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고객에 대한 목표이자 지금 현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없는 관계로 제 메일 주소 그 앞에 있으니까 뭐 필요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